요즘 스마트워치 많이들 쓰시죠? 여기 몇 대의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G세대의 스마트워치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데 G세대 워치는 뭔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한 대 빼고 모두 다 G세대의 워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대의 사용자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였는데요. 사실 얼핏 보기에 보신 스마트워치가 모두 동일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M과 G를 굳이 구분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제품을 내 스타일대로 예쁘게 꾸미는 건 동일하니까요. 다만 여기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M세대는 주어진 옵션 안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예쁜 디자인을 고른 거라면 G세대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직접 커스터마이징하는 세대라는 거죠. 요즘 G세대는 패매해만큼이나 디코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디코가 대체 뭔가 했는데 요즘 G세대가 트위터나 틱톡보다도 많이 쓴다는 플랫폼입니다. 디스코드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음성 채팅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조 원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이를 거절할 정도로 성장세가 아주 무서운 앱입니다. 여기서 잠깐! 음성 채팅 플랫폼 하니까 생각나는 서비스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올해 초 열풍을 일으켰던 클럽하우스입니다. 이 클럽하우스는 아주 반짝 핫하긴 했는데요. G세대에게 이후 조금 시들해졌어요. 여러 기업에서 앞다투어 음성 플랫폼을 역시 출시했지만 이 역시 다소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코드는 대체 어떤 특이점으로 이 G세대를 사로잡았던 걸까요? 디스코드는 원래 게임 챗으로 쓰이던 음성 채팅 메신저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G세대는 이걸 일상용으로 24시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G세대가 분명 콜포비아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음성 채팅 플랫폼을 하루 종일 이용한다니 믿기지가 않아서 G세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G세대가 디스코드를 적극 이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 디스코드 구조를 보시면요. 같은 친구들과 그룹을 만든 후 용도별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카페에 다양한 게시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모이면 그 안에서 과제할 때, 노래 부를 때, 영상 보고 싶을 때, 게임할 때 등 다양한 방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디스코드를 즐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디스코드 내에서 코딩을 하듯 명령어를 입력해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봇 기능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는 음악을 틀기도 하고요. 일정 시간 마이크에 대답이 없는 친구는 자동으로 잠자는 방으로 보내지게 설정을 한대요. 앞서 말씀드린 명령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확장성을 지닌 플랫폼, 코딩과 디지털에 익숙한 G세대가 놀기 딱 좋은 환경이라 본인의 24시간에 맞추어 세팅해두고 24시간 사용하는 거죠. 어쩌면 클럽하우스에서 G세대가 이탈한 이유가 단순히 음성 기반이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고 더욱 자유로웠다면 G세대가 계속해서 즐기는 플랫폼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G세대가 즐기는 콘텐츠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떠오르는 콘텐츠 형식, 바로 숏폼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쇼츠 제작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 정도로 숏폼을 밀고 있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숏폼이 대세라는데 우리 브랜드도 숏폼 한번 해보자, 김대리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미션이 온다면 어떤 것부터 고민하실 건가요? 챌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춤을 춰야 되나? 15초? 30초?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물론 모두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바로 어떤 플랫폼이 메인이지? 입니다. 숏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나 틱톡 거 릴스에도 올리고 쇼츠에도 올리고 그거 틱톡에 다시 올리던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잠깐 멈추세요. 조금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G세대가 언제, 어떻게 이 매체를 이용하느냐 라는 사실, G세대 피셜로 매체별 숏폼을 이용하는 사용 방식과 기대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이어폰의 유무예요. 유튜브 숏폼 쇼츠를 볼 때는 이미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스타그램 숏폼 릴스를 볼 때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애초에 영상을 보기 위한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릴스에는 이게 필수라고 합니다. 바로
자막. 이어폰 없이 릴스를 시청하는 유저를 위해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자막을 넣어주는 센스. 바로 이런 지점에 지세대는 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숏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세대는 유튜브 쇼츠를 예고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본편을 홍보하기 위한 짧은 영상이나 채널의 성격을 보여주는 영상인 거죠. 쇼츠가 재밌으면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까지 누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쇼츠는 요약본이나 맛보기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릴스는요, 한 편의 영상에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약본이 아닌 하나의 로그라인을 가진 콘텐츠로 보는 거죠. 결국 숏폼이 대세니까 숏폼하자가 아니라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세대의 또 다른 콘텐츠 소비법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즘 플레이리스트, 일명 플리가 핫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플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센스 있는 선곡이겠죠. 근데 이 플리에서 음악 선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플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썸네일이에요. 오늘의 집들이 콘텐츠를 보면 꼭 있는 이것! 에센셜 인테리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인데요. 플리를 이용할 때 이전에는 소리만 들었다면 이제는 그 썸네일까지 즐긴다는 사실. 유튜브의 플리를 TV나 모니터, 벽면에 띄우면서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노래만큼이나 썸네일이 내 공간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세대라고 해서 늘 새로운 것만 찾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세대는 지나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지속 하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성 채널로 유효합니다. 파워페이지에서 드라마 요약을 보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소비할 컨텐츠를 찾기도 하고요. 95년생 모여라, 대학생 너구리 같은 페북 그룹도 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생각하며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연령층이 높을 줄로만 알았던 블로그 역시 블로그 챌린지나 일상 기록을 하는 등 지세대가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플랫폼이 망한다, 새 폼의 새 콘텐츠가 떴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지세대를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보고서 속에 있는 이용률 같은 숫자만을 보시는 것도 안 되겠죠? 오히려 출퇴근길,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세대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여러분에게 더 훌륭한 공략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